자, 오늘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이 시장 참여자를 위한 조언,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한번 어떤 내용일지 한번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기사 나왔죠? 집값 양극화 역대급이다. 정부 규제 속에 집값 양극화는 역대급 해서 자, 이렇게 보시면요. 하여간 그 가격대와 입지에 따라서 주택시장이 양극화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다. 혼조세가 한동안 계속 될 것이다. 이 한동안이란 말을 저는 동의를 안 하는데요. 이것이 한동안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점점 더 지역 간의 그 격차가 점점 커지는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우리가 갭 투자라고 해서 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지역,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곳, 그래서 내가 좀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했던 그런 2030 세대들이 많이 투자했던 외곽 지역들, 경기도도 역시 중심이 아니고 외곽, 서울도 외곽, 이런 지역들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 지역은 빨리 갈아타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제 전부 양극화가 커진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왜 양극화는 피할 수 없을까요? 왜 양극화 얘기가 계속 나올까요? 이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 과거에 보면은요, 우리가 인구가 폭발적으로 급등을 하고 그리고 주택수는 턱없이 부족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렇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이건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집이 이렇게 열채가 있어요. 열채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 첫 번째 집이라고 한 것은 가치가 가장 큰 곳, 두 번째는 두 번째로 큰 곳, 세 번째는 세 번째로 크고 제일 가치가 떨어지는 게 열 번째 집이다.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과거에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인구가 공급이 부족할 때는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1번 집이고 2번 집이고 10번 집이고 다 팔렸다는 겁니다. 즉 1번 집은 내가 내놓으니까 중개업소에다 내놓으니까 오후 되니까 누가 사러 와. 2번 집은 하루 지나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집을 보러 온대. 10번 집은요. 한 10개월 되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산대. 무슨 얘기냐면은 시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결국은 다 매도가 됐다는, 팔렸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왜냐하면 주택도 부족하고 인구는 막 늘어나는 시절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 앞으로 미래. 이게 중요하죠. 우린 과거는 흘러간 거고. 자, 앞으로 인구가 통계청에서 2032년입니다. 2년부터 감소한다고 했다가 지난해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조금 빨라졌다. 왜냐하면 지금 출생아율이 지금 한 명도 안 된대요. 지금 한 명도 안 낳는다는 이게 그러다 보니까 2029년도가 되면은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조금 낮춰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통계청에서. 자, 그리고 주택 보급률은 전국 평균이 지금 한 104% 가까이 된다는 얘기예요. 104%. 이제는 물리적으로는 집이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물론 이제 양질의 그런 주택은 부족하겠지만, 자, 이렇게 이제 집이 어느 정도 많을 때, 이럴 때는요, 이 미래에는 어떻게 돼요? 1번 집, 2번 집, 3번 집, 이게 과연 다 10번 집까지 과거처럼 팔릴 것이냐라는 겁니다.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인구도 줄어들고 주택 보급률도 이제 어느 정도 많아졌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줄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1번 집은 당연히 팔릴 거고, 2번 집도 3번 집도 사러 올 거예요. 4번 집도 사러 올 수 있는데 이 나머지 집들은 과연 누가 살 것이냐라는 거죠. 안 팔린다는 얘기죠. 이것이 지금 팩트라는 겁니다. 근데 미래의 주택시장 양극화는 필수적이다, 필연이다.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곳,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사줄 사람이 많은 곳,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선호도가 높은 곳, 이것들만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향후 집값은 지역에 따라서 크게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책은 뭐냐면은 이 책을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리차드 플로리다라고 하는 미국 대학 교수인데요.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이런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제가 참 감명 깊게 봤던 게 뭐냐면은 이 차별화가 어떻게 차별화가 됐냐면 뉴욕의 소라는 그런
지역, 뉴욕의 소호, 옛날에 가난한 화가들이 살았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화랑가도 생기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른 상황이지만 뉴욕 소호 지역의 중리주택, 중간 가격의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 라스베가스에서 18채, 애틀란타에서 23채, 디트로이트에서 29채를 살 수 있답니다. 자, 이렇다는 건 뭘 의미해요? 지금 갭이, 격차가 지금 상당히 많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뉴욕의 집 한 채면은 이렇게 많이 살 수 있다는 얘기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강남 상구의 평균, 우리는 아파트가 대세니까 아파트 가격 20억 됩니까? 안 될 거예요. 20억은. 한 15억 된다고 보고 평균 중위 가격 15억 된다고 보면은 물론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으니까도. 그러면은 10억 가지고 우리가 지방의 어떤 도시를 가서 과연 집을 몇 채를 살 수 있을까요? 10채? 10채 못 삽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미국처럼 아직까지 격차가 벌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처럼.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이 세계 슈퍼스타 도시 8위에 지금 돼 있다. 이게 리차드 플로리다가 얘기를 한 건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지금 세계 도시의 점수와 순위 해서 슈퍼스타 도시라는 이름으로 이게 이게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경제력, 기업활동, 인재, 글로벌 경쟁력, 뭐 금융투자산업 관련 이 특정 기준치를 갖다가 이제 점수화한 거예요. 점수화해서 1위가 역시 뉴욕이네요, 미국. 그 다음에 런던, 3위가 일본 동경이고요. 4위가 홍콩, 5위가 파리, 6위가 싱가포르. 이 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꼈죠. 7위가 LA, 8위가 서울입니다. 이 세 개 도시, 그 많은 도시 중에 서울이 8위라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대단한 도시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은요, 제가 여태까지 쭉 해오면서 느낀 게 오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만 오른다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최근 4년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동산이 시장이 왜곡되는 바람에 모든 전 지역이 올랐죠. 우리나라의 모든 대부분의 지역들이 다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고 적게 오르고의 차이는 있지만 다 올랐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것도 큰 폭으로 전부 상승했어.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오를 이유가 있는 것들은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올랐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10년 동안 오르지 않던 그런 아파트들도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를 이유가 없는 곳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부터 가격 하락 가능한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외곽에 갭 투자했던 것 빨리 매도를 하고 중심으로 알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뭔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결국은 재테크도 잘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것만 알고 가자고요. 물가가 오르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인플레이션 상황이냐? 지금이 물가가 하락하고 돈의 가치가 상승하는 디플레이션 상황이냐?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면은 실물 자산의 대표 자산이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맞고요. 디플레이션으로 간다. 우리가 물가가 마이너스로 가고 그 다음에 돈의 가치는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부동산 빨리 매도하고 현금을 보유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시점에 있을까요? 지금 현 시점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돈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렇죠? 수요 압력과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임금 집값 급등으로 물가 오름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 우리는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죠. 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맞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투자자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아파트 투자는 이제 신중해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무차별적으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지역적인 하락이 불가피하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정책의 우선순위 지역에 투자하라. 정책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지금? 서울시, 우리는 서울에 투자하려면 서울시의 정책을 봐야 되는 거고 부산에 투자하려면 부산시의 정책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은 지금 한강변, 현 시장은 재개발, 한강변 또는 재개발, 매년 25개씩 민간 재개발을 발표하겠다. 구역을 정해서. 자, 이게 또 기사 옆에 있죠. 서울서 내 집 마련하면 아파트 막히자 빌라 거래 폭발.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게 뭐예요? 빌라, 그냥 단순 빌라가 아니고 지금 빌라 거래량이 폭발하는 거는 물론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재개발을 보고 사람들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재개발을 보고 현 시장의 어떤 정책 방향에 맞춰서 투자를 계속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빌라 거래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강변이라는 곳은 희소 가치가 있는 지역입니다. 한강변에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희소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동네가 지금도 부자 동네들이 앞으로 한강변은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한강변은 희소가치 지역으로 부자 동네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먼저 어떻게 된다? 선점해서 빨리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역세권의 재개발 지역, 그냥 재개발 지역도 지하철이 멀거나 이런 데가 아니고 역세권에 붙어 있는 재개발 지역들은 어떻게 돼요? 개발 방식이 다양해집니다. 역세권 개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 역세권 주변에 저층 주거지가 많다면 저층 주거지 개발도 할 수 있고, 일반 재개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방식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역세권의 재개발은 다양한 개발 방식이 가능하고요. 빨리 진행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빨리. 역세권. 그래서 역세권 하는 거죠. 자, 이것을 보고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발견은 준비된 사람이 맞닥뜨리는 우연이다. 좋은 부동산 투자처의 발견도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여유 자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부동산 무슨 상관이 있어?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항상 기회는 오게 돼 있어요. 제가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그 열심히 노력해서 기회가 왔을 때 뭔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부동산 재테크도 공부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럼 지식이 많이 쌓이게 되면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